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로는 알아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숨도 안 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3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는가?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타심으로 관계를 잘 맺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쁘게 관계 맺는 것의 기초는 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쁘게 관계 맺는 당신이 좋다를 쓴 임영주입니다. 인간관계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거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나와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내가 나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지내야 될지, 그러니까 즉 내가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요즘 자기애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요. 예전에는 자존감이란 말을 잘 안 하고 자존심 내세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존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자기애가 아주 애매하게 해석이 되는 게 있는데, 저는 나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자기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셀프 컴패션이라는 말이 또 작년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면서 자기 연민, 또 이런 얘기가 긍정적으로 쓰이면서 나를 돌보는 거, 이게 바로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로는 알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숨도 안 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3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저처럼 앉아 있을 때, 또는 우리 얘기하잖아요. 멍 때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구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타심으로 관계를 잘 맺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쁘게 관계 맺는 것의 기초는 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 나와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보죠? 내 눈으로 보잖아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죠? 내가 우러나는 내 마음에서잖아요. 결국은 내가 나를 잘 지킨다는 것은요, 세상을 잘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삐딱하게 본다. 너는 왜 매사 그렇게 봐? 이 그렇게가 뭐냐면은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왜곡돼서 그래요.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면 우리가 사실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끼웠느냐가 바로 나와의 관계고 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랑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투명한 눈을 갖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마음이 불편하고 내 몸이 불편하면은 웬만한 것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결국은 남과의 관계가 좋은 거고, 남의 선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게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오늘 왜 저러지? 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게 참 좋은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남의 의도를 이상하게 한번 꽈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편한가요? 내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잘 지키고 그리고 남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와 관계 잘 맺어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제대로 잡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들리고 그래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제대로 나가고 그러면서 주고 받는 것들이 왜곡됨이 없이 잘 전달되고 잘 전달받고 그러면 내가 답답하지가 않아요. 바깥에 나가서 걷는 걸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뭐 걸어야 산다 뭐 이런 건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기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나의 몸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가운데서 햇볕을 쬐고 걷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뱉을 때도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뱉어낸다는 생각도 있지만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세상에 좋은 기운을 준다라고 내뱉을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괜찮아요. 그래서 햇볕을 쬐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기.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감정적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이 좋게 말했어도 뭐야 지금 자기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지만 저 사람이 저런 뜻으로 말했을 거야 라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설령 감정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감정적이 아니라 올바른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명상과 요가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런 시간 투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일까요? 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시간은 내 편이 돼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시간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내게 주어진 거지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 가운데에서 5분, 10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아끼는 거고 나와 관계를 잘 맺는 거고 나와 소통하는 거고 그러면 남한테 많은 걸 바라지를 않아요.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꾸 나 좀 알아줘. 왜 그러니? 왜 나한테 그래? 그러지 않아도 나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근데 왜 너까지 하나 더 얹어줘? 이렇게 자꾸 남 탓을 해요. 아, 내가 혹시 내 마음이 미진하니까 그런 건 아닐까? 내 정서적인 곳간이 부족하니까 자꾸만 뭔가 갈급하게 갈구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정서적인 곳간 가운데에서 남의 정서 자꾸만 탓하지 말고 나의 정서적인 곳간 돌아보는 거. 그래서 채워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 허약한 나하고 지내느라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함몰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 스스로가 움츠러들고 그리고 더 방 밖을 나가지 못하는 나와 마주하는 거죠. 혼자 있더라도 건강한 내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서 미안해. 아, 이제 내가 괜찮아졌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또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공감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공감해 주려고 하고 공감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이 중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날 아내가 이 봄동나무를 묻히는데 이 상처가 조금 났었어요.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아, 쓰려.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 장갑 끼고 해. 그러면서 다시 거실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곰똥 나물이고 뭐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죠. 뭘 원했을까요? 진짜 쓰리겠네. 내가 가서 약하고 밴드 좀 가져올게. 흐르는 물에 좀 씻어. 이래야 되는데 남편이. 근데 그때 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공감을 바라는 것 같다고. 엄마 요즘 너무 가족이 엄마한테 빙의하라는 뜻 같아. 사실 공감해주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근데 내 맘 같지 않을 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식구, 내 아이라도 나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야. 아까 빙의라는 말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돼달라는 건데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공감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감 중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다 내 맘 같기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공감해주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근데 내 맘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식구, 내 아이라도 나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야. 왜냐하면 내 맘 같기를 바라고 아까 빙의라는 말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돼달라는 건데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감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공감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내가 나를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려. 물 흐르는데도 하고 약 바르고 나 봤어? 그래. 근데 밴드 발라도 좀 그러니까 자기가 마무리 좀 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남편은요, 공감 안 한 건 아니에요. 일단 거실로 왔거든요. 어디? 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아니면 표시를 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야, 이러이러할 때는 이러이러하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 다음에 좀 더 그분이 한 단계 더 공감해 주기를 또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차츰차츰 나아가는 거지 내 마음 모두를 다 알고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공감 중독인 것 같고,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네. 우리가 오지랖 하면은요, 남이 나한테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오지랖을 부리는 게 정말 많아요. 저부터도 굉장히 좋은 의도였지만 누군가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은요,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반찬이 있으면 자꾸 권해요. 선생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막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반찬은 제게는 맛있는 반찬이지만 상대방이 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칫하면 강요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강요한 걸까요? 저는 정말 맛있으니까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요, 나한테 오지랖이요, 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지랖에 대해서 내 오지랖을 돌아봤을 때는 상대방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지랖 부리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내 오지랖 단속할 때는요,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기. 그리고요, 좀 깔끔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에서는 오지랖이 결국은 인정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서상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나만 맛있게 먹나? 나만 먹는 건가? 카페에서 후식 먹다가 선생님 이거 안 드세요? 맛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단 게 별로인 거예요. 저는 이 케이크가 맛있고, 그렇다면 저는 자꾸 권한 거고, 그럼 그 사람이 저 단 거 안 먹어요. 그럼 저는 무슨 말 할까요? 오후에는 그래도 조금 당이 좋은데, 불필요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 오지랖 오해하지 않기. 내가 내 오지랖을 단속하는 방법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오는 거는 호의고요, 제 관심은 오지랖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나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거죠. 오지랖이라는 게 옷자락 말하는 거거든요. 옷자락, 앞옷자락이요. 오지랖이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건드릴 거고 저기도 건드릴 거고 아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지 않는 거 보면은 아마 오지랖이 간섭, 좋은 관심이라기보다는
왜 저래? 이렇게 거리 치고 들어오기 또는 불필요한 간섭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이요. 상대방은 좋은 뜻으로 했었어도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느 분이 친구가 이사를 해서 집에 갔는데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머 요즘은 이렇게 실크벽지 안에 환경오염은 나온다는 거 그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실크벽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몸에 안 좋다. 근데 이분은 이사하고 나서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벽지 안 바꿀 거거든요. 네, 이런 게 오지랖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사무실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머나! 지금 7월이야. 달력이 지금 6월이네, 아직도. 이러면서 이제 남의 달력도 넘겨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렇네. 6월이네, 아직. 근데 지금 7월 초인데 아직도 6월이었네. 아유, 참 저분은 참 섬세하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라면 괜찮은데, 이런 분도 계시죠. 왜 남의 물건 만지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은요 손가락 지문만큼 다 개성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치명적인 이유는요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훅 치고 들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사실은 나의 관심이었고 또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챙겨준 거지만 그게 그 오지랖이 돼서 나를 건드린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무례함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오지랖도 습관이라서 한 번만 나한테 그러면은 아 저분은 어쩌다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다면 왜 저러니 나한테 내가 만만한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지랖이 이 치명적인 이유는 나는 그 사람 상황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차 뒤에 탔는데 선글라스를 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분이 얘기한 거예요. 아 지금 밤이야. 왜 선글라스 끼고 그래? 좀 벗어. 근데 밤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그래까지도 오지랖인데 꼭 오지랖 넓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좀 벗어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분이 라식 수술을 했고 근데 낮에 햇빛보다도 그분은 그게 그렇게 시렸던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면 훨씬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라식 수술을 받은 당사자였다면 굉장히 고마웠을까. 하지만 또 그렇게 말한 그분이 굳이 또 나를 가르치고 나를 간섭하려고 한 거였을까. 그냥 밤인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선글라스는 나 밤 되면 벗는 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분은 라식 수술했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비가 한참 내렸는데 그냥 그 우산을 쓴 채로 걸어가는데 옆에 분이 아 비가 그친 지가 언젠데 좀 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비 올 때 우산 젖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으면 사무실 들어갈 때까지 그게 젖어 있으니까 펴고 걸어가면 어때요? 양산도 되고 이게 햇볕에 마르니까 겸사겸사 좋잖아. 이거 양산도 되고 햇볕도 가리고 물도 마르고 그래서 쓰는 거야. 한 사람이 오지랖을 우리가 부렸을 때 이 사람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됐네. 당신이나 잘하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 안 편해요. 건드리니까. 우리가 건드리는 것은 그다지 편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 나는 관심이지만 혹시 상대방은 오지랖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 요거 조금만 생각해도요. 얼마든지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린 경우와 젊은 부모님들이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시니어 부모님들께서 이 성인 자녀를 두었을 경우에 어떻게 또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시면서 이 지평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 하면은 젊은 부모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만 지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또 지금은 또 부모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 전문가로서 부모님들과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어떻게 소통할까?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까? 이게 너무너무 정말 이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라는 답이 나왔어요. 사람이 소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을 때. 경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 때. 근데요, 아무리 그 사람의 말씀이 옳고 콘텐츠가 좋아도 그 사람이 싫으면, 관계가 나쁘면 옳은 말이 더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쁘게 관계 맺는 당신이 좋다라는 책을 쓴 건데요. 사실 전 연령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부모로서, 그리고 또 개인 임용주로서 사람들과 소통에 대한 것을 돌아봤고요. 그리고 참 미안하게도 젊은 시절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에게 참 미안한 거예요. 좀 더 많이 좀 유연하고 관대하고 웃을 수 있는 선생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비장한 육아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관대하게 유연하게 육아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늦은 때란 없다고. 지금 깨달았어도요, 저는 여전히 부모고 또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좀 덜 실수할 수 있는, 앞으로도 저는 또 후회할 일도 있고 또 실수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관계는 연습이 없고요, 실전이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상대방은 또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피로도가 높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다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런데 내 맘 같지 않은 세상이지만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곰곰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 사람과는 아니고 저 사람과도 아니다라는 타당한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저는 나와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잘 맺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자라는 말이 있어요. 종자씨라는 말도 있고요, 종잣돈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요, 종자씨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관계의 종자가 바로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좀 거리두기 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나와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의 효능감을 찾아내면서 나와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그게 장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종잣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나하고의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잘 맺을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